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다 댓글들이 달릴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의미 있는 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다녀갑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글 한 글 한 글이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신 분들 꼭 소감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 방송 주제는 북한 김정일에게 거짓말한 대가를 잔혹하게 받은 사간자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8.15 훈련소 군사복무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이러한 사건들 여서 부분에 북한 안에 내부에 시스템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사군단에 있는 한 사관장이 저지른 일입니다. 이게 1990년대 후반에 진행된 사건이에요. 1990년대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 때문에 북한 군 부대까지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 부대의 영양실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니까 김정일이가 어떤 짓을 내렸냐면 풀과 고기를 바꿀 때 대한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풀을 먹는 짐승들, 닭, 오리, 개사니, 염소, 양 이러한 짐승들을 오히려 많이 키워서 이런 짐승들을 고기 사료가 아니라 풀 사료로 먹고 자라는 이런 짐승들을 키워서 이 짐승들을 잡아서 오히려 군인들의 영양 보충을 올릴 때 대한,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잘 버텨서 이겨 나갈 때 대한 그러한 방침이었습니다. 이 방침 내용이. 당시 이러한 방침을 잘 관철 집행한 모범 사례인 중대들을 김정일이가 현지 지도 방문을 하고 거기에 표창이라던가 상당한 많은 것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가 그런 현지 지도에 주먹밥과 제기밥을 먹고 다닌다, 이러한 노래도 그때 당시에 나왔댔거든요. 당시 사군단에 있는 이 사관장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관장이라면 한 개 중대의 살림을 책임진 독립중대였는데 독립중대 살림을 책임진 사관장입니다. 사관장이 다루는 것이 피법뿐 아니라 양식 모든 것을 다 다룹니다. 근데 이 사관장이 중대 부업을 직접 책임을 지고 격리라는 중대 격리 직책이 있는 중대도 있지만 격리 직책이 없고 사관장이 직접 모든 살림을 부업을 책임지고 군인들의 식생활을 다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한국에서 이 사관장을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 군에서 어찌 보면 한국 군의 모든 식량과 모든 후방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관장이 중대 염소를 키우는 사업에서 염소, 닭, 토끼, 그리고 오리, 개사니 이러한 짐승들을 키우는 사업을 활발하게 벌려가지고 중대 살림을 어마어마하게 해놨던 거예요. 결국은 이 중대 사례가 김정일에게 친필 보고가 올라갔고 김정일이가 직접 방문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1호 행사를 이 중대가 직접 치릅니다. 근데 1호 행사를 치르는 자리에 김정일이가 칭찬을 받으면서 김정일이가 이 사관장을 엄청 칭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애인이 있냐? 정말 일 잘하는 사관장이다. 진짜 일꾼이다. 이런 사람을 널리 키워야 된다. 이러면서 애인이 있냐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총각이니까. 사관장쯤 되면 북한군의 나이 사관장쯤 되면 기본 27에서 30살 미만이에요. 요 사이에요. 당시 제가 알기로도 이 사관장 나이가 30이 거진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인가 그 다음 한 1, 2년 있으면 제대될 나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김정일이가 애인이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이 사관장이 뭐라고 할게요? 애인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이때까지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여기에 김정일이가 증매를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증매 나서서라도 더 키워야 한다.
이런 일꾼이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돌아섰어요.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애인이 없다고 말했어요, 사관장이. 근데 김정일이가 이렇게 말하고 바로 증명에 섰을까요? 정말이에요. 북한 수법이 있잖아요. 뒷조사를 하는 거죠. 결국은 중앙당이 직접 나서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김정일이 당시 고난의 행군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안에 주민들의 엄청난 그 무너지는 북한의 경제, 무너지는 북한의 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도 많이 형식으로 많이 파견을 내보냈고 몰래 비밀 조사단도 많이 내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의 여러 건이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일단은 오늘은 요건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조사단이 나와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관장은 애인이 있고 그것도 그 애인이 그 중대 바로 곁에 있는 그 마을에 민가 마을에 있고 그 애인이 심지어 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중앙당에 보고됐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하고 이 왜 사관장이 아이하고 애인이 있는 상황이 왜 범죄가 되냐. 첫째는 여기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왜 이것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냐. 북한군은 북한군 남성들 같은 경우에 당시 제가 구사복무할 때여서 당시 1998년에 김정일이가 친필 지시를 다시 내린 게 뭐냐면 하전사들은 만 30까지, 여성 장교들은 만 27까지, 그리고 하사관들도 만 27에 제대되는 걸로 이게 나이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최장의 군사복무는 여성은 7년, 남성은 1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완전히 틀린 얘기거든요. 왜 이걸 틀렸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기본 7년에서 10년이다 라고 말하면 맞는데 군사복무 기간이 7년에서 10년이다 라고 말하면 틀린다는 거죠. 왜? 군입대를 17살에 입대했는데 만 27에 제대돼 보십시오. 그러면 여성 군관들 10년이에요. 하전사들도 10년이에요. 그리고 하사관들 남성들 같은 경우에 17에 입대했는데 만 30에 제대돼 보십시오. 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하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총각인데 20대를 거진 총각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안 된다. 이래서 북한군 장교들, 남성 장교들 별다는 시기가 대체로 24살, 25살부터 27 사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장교된 다음에 바로 결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가족이 만약 고향집에 있다 해도 이 사람을 바로 자기 부대 근처 군인 사택으로 못 데려갑니다. 몇 살부터 갈 수 있냐? 만 30 지나서부터. 왜? 하사관들이 30까지가 장가 안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한 제한을 뒀어요. 이게 부대마다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기준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서대장들이 27살짜리가 결혼했다가 와이프 데려왔다가 부소대장이나 이런 사관장들한테 엄청 왕따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제한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관장이 애인과 아이까지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북한 군법에 의한 범죄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김정일 앞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애인이 없다고. 김정일이 소개해준 그 여자한테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출시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불거난 거죠.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뒤가 어떻게, 그 여파가 어떻게 왔는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이 사관장은 처벌로 그 자리에서 출당, 생활제대 된 즉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요독수용소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말 악명 높은 요독수용소로 간 걸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은 군법 재판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해제시키고 그냥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간 걸로 알고 있고,
정말 어떠한 뭐 재판이 없이 거진 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나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가족입니다. 부모, 형제가 다 같이 정치범 수용소에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사건을 아냐? 이 사관장의 친사촌 동생이 저희 부대 부소대장이었습니다. 저희 중대, 제가 당시 1소대 담당이면서도 중대를 관리하는 부중대장이었거든요. 그럼 1소대, 2소대, 3소대가 있잖아요. 이 당시 친사촌 동생이 저희 3소대 부소대장이었습니다. 당장 입당, 후보당 명단, 후보당 문건이 그때 올라갔댔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후보당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한다 했는데 갑자기 이유 불문하고 멀쩡히 무사공부 잘하는 애를 갑자기 생활제대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활제대는 뭔 소리냐? 왜 생활제대 되냐고 했더니 생활제대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그때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그 당사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부모 친형제도 아니지 않냐. 근데 왜 사촌까지 처벌받냐 이랬더니 사촌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범까지는 안 가고 그냥 온 가족이 모든 그 간부 직책이 100% 다 해임되고 사촌들, 형제들, 구사공부하는 형제들 100% 군복 다 벗어서 그 자리에서 생활제대 100% 다 출당 철직. 전 가족이 3대가 다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래서 친사촌뿐 아니라 외사촌도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걸로 제가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얘 가는 거를 환영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대 지휘관들, 장교들하고 사관장, 부소장들만 지금 따로 모여서 전날 저녁에 얘는 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그래도 나쁜 맘 먹지 마라. 사회 나가도 살 길은 다 열린다. 그래도 너네는 정치범까지는 안 가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당시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때 그날 저녁에 술을 엄청 마시고 그러니까 머리를 거진 벽을 들이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얘가 그 오빠 신세를 상당히 많이 졌습니다. 이게 지금 더 문제인 게 저희가 왜 더 소리를 못 내고 이거를 압축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저희 중대장이 이 부소대장 끌고 그 오빠네 부대에 가서 도움을 받아간 거예요. 당시 그때 저희가 콩종자가 좀 필요했댔거든요. 그래서 콩종자를 그때 한 50kg로 저희가 이 부소대장 데리고 그 오빠 중대에 가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오빠다 이러면서 저희 중대 군관들 그래서 얘를 완전 떠받들었거든요. 근데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콩종자가 거기서 완 걸 우리는 일단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얘도 야 너 그 콩종자 우리 거기 가서 가져간 거 얘기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얘 갈 때 우리 중대 군관들 지금 전체가 다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왜냐면 그 여파가 우리한테까지 올까봐 엄청 떨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그 가기 전날에 우리는 그래 조용히 그 3소대가 우리가 독립소대거든요. 탄약창고 관리하는 그때부터 저는 그놈의 탄약창고하고 뭔가는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 탄약창고에 가서 그때 독립소대에서 우리 중대 군관으로 밤에 몰래 나가서 그 다음에 밤새 이렇게 술 마시면서 회포 푸는데 그러니까 얘 정말 바래주는 그 문제를 하고 얘를 위로를 해줘야 돼. 애가 술 마시면서 계속 머리를 벽에다 들이받는 거예요. 내가 왜 오빠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냐고. 내가 저지른 범죄도 아니지 않냐고. 오빠가 그런 범죄로 한 줄 몰랐다. 여기에서 범죄라는 말이 나오죠. 왜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지 제가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 얘 머리 벽에 박는 거 벽에 박는 순간마다 중대장, 부중대장, 저 뭐 정치전, 뭐 서대장들, 교대장 그 손이 벽에 같이 들이대가지고 이 손이 엄청 아팠댔어요. 거기서 사고 나서 얘가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나 사고 없이 얘가 나가길 바라니까 그래야 지금 다 같이 사는 문제거든요.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 판이에요. 이게 엄청 아슬아슬했고 결국 다음날 얘가 아침 그러니까 그날 우리 중대 장교들만 거기 나가는 거 대대장이 눈 감아줬어요. 왜냐면 여기서 사고 나면 안 되는 걸 대대장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대대지휘관이 우리 중대 대원들을 관리하고 중대장 정치전 나 이소대장 소대장들 3명 다 거기 총 출동하고 중대 지휘관 5명이 다 그 부소대장한테 딱 들어가서 무슨 일이 없게끔 딱 둘러싸가지고 밤새를 거진 지킨 거나 다름이 없죠. 위로 겸 지킨 거죠 결국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얘를
대대 본부로 이송해가지고 아침에 그래도 대대 군관들 좀 만나고 가지 않겠냐 이랬더니 예, 싫다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밤을 샜어요 저희가. 그래서 새벽 한 5시쯤 되니까 6시면 애들이 기상하니까 얘가 한 3시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새벽에 그냥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애들 안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군이라는 게 한 10년을 같이 있는 병사들이니까 정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애들 보면 눈물 나서 못 갈 거겠다 이러고, 애들은 지금 이 상황 모르는 거예요. 병사들은 그냥 부소대장이 갑자기 제대명령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제대명령서 받고 그냥 제대된다, 그냥 아쉽다, 요거까지만 알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이 부소장을 데리고 그 오빠네 부대에 가서 공정자를 구해야 한 게 바로 우리 중대 군관들이니까 우리 중대 지휘관들하고 대장, 지도원, 보이지도원, 참모장, 지금 딱 요 인원만 아는 거예요. 인원이 10명도 안 됐어요. 그 사태를 아는 게. 그리고 사관장이 알고 있고, 부소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친해가지고 부소대장 나머지 2명 1소대장 1소대 2소대 부소대장들 같은 경우에는 3부소대장한테서 이미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사관장하고 그 4명은 이미 먼저 한탕 했고, 그날 밤에는 우리 지휘관들이 또 가서 들이쳐서 또 이 차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얘 새벽 자기 5시에 병사들 깨기 전에 조용히 빠지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냐 이랬더니 괜찮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보낸 다음에 우리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사연을 더 알게 됐고, 이 친구 가기 전에도 이 친구하고 그날 저녁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중대장이 그때 당시 갔을 때 오빠네 콩 농사 지어서 200톤이나 농사 지었다는데 우리 좀 달라 이러고, 그때 당시에 중대장하고 사관장이 거기 갔댔어요. 이 부소대장이 그 사관장 오빠한테, 사촌 오빠한테. 근데 창고를 딱 열어봤는데 창고가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사태냐 이랬더니 1호 행사 때문에 다 농장에서 빌리다 온 거다, 관리원에서 도와줬다. 그래서 그때 당시 콩종자 50kg도 콩종자 원래는 100kg를 가지러 갔는데 사태가 가서 보니까 중대장이 그 상황이어서, 그럼 50kg 담은 얼마라도 좀 구해달라 이랬더니 한 10kg, 20kg 정도는 주면 또 미안하니까 2명이 갔으니까 중대장하고 부소대장 둘이 각각 한 짐씩 질 수 있게 배낭을 2개를 해준 게, 그게 25kg 해서 50kg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사연을 탁 들었을 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린 그때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은 지가 콩종자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이 이렇게 얘가 부소대장이 갑자기 생활제대 간 다음에 더 거기 지형에 대해서 더 알아보니까 염소부터 토끼, 닭 100% 농장 이게 도축반에 있는 돼지까지, 도축반에 있는 짐승들을 여기다 1호 행사하기 위해서 갖다 놨 거예요.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도 작업반장하고 결탁을 해서 그 콩 우리가 그냥 보관하겠다, 쓰진 않겠다 이러고 1호 행사를 치렀고, 옥수수 다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이게 결국 추후에 이 거짓말 때문에 드러나면서 뒷조사가 들어가면서 이게 다 들춰나면서, 그래서 이 사관장의 죄가 더 엄중하게 처벌받았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면서 제가 꼭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강연 제목이 나왔는데 거짓 보고에 대한 사례로 엄청나게 이게 언급이 됐거든요. 최소한 당에 속이진 마라. 이것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나왔는데, 저는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마감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게 그 사관장의 잘못이기만 할까요? 그것을 강요한 북한 정부나 김정일의 지시에는 어떤 잘못이 없을까요? 그러한 사태를 만든 게 누군데?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든 사람들도 함께 여기서 비판을 받고 뭔가는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물론 그것을 악용하고 개인 범죄로 이렇게 이어져간 오직 거짓말로 모든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악했던 그 사관장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간 거, 심지어 그 아무 죄도 없는, 아무 연관성도 없는 사촌들까지 그 어린 나이에 그 친구들 앞길을 다 망친 거,
북한의 잔혹성은 앞으로 제가 증언하는 많은 이슈들에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북한의 내부 우리는 잘 알아야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